자,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제조 공정. 이번 시간에는 제1장 자동차 재료 중에서 자, 자, 아홉 번째 수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지는 우리가 주로 이제 합성 수지라고 하는데, 합성 수지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합성 수지는 주로 탄소, 그다음에 수소, 산소, 질소, 염소, 불소, 유황 등으로 주로 구성된 유기 고분자 물질로서 특히 이 중에서도 세 가지, 맨 앞에 나오는 세 가지 탄소, 수소, 산소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비중이 0.9에서 2.3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축에 속하고, 이러한 합성 수지, 즉 플라스틱을 성형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사출 성형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페트병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공기를 불어넣어서 만드는 블로우 성형법, 그 다음에 압출을 통해서 이렇게 성형하는 압출 성형법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합성수지의 특징은 전기 절연성이 좋고 내수성이 좋고 녹이 안 쓴다는 특징이 있지만, 플라스틱은 잘 아시다시피 열에 약하고 표면의 경도가 낮으며 손상이 쉽게 가고 용재에 비교적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스틱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플라스틱은 우리가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자, 우리가 한번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수지가 있고, 한번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고 나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이러한 수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 가소성 수지는 촛불의 초와 마찬가지로 열을 가하면 녹고 식히면 굳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가소성에서 변형되는 성질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가열, 용융, 냉각, 고화하는 공정을 반복하는 것이 가능한 수지로서 이러한 열 가소성 수지에는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그 다음에 폴리비닐, 우리가 일반적으로 PVC라 그러죠. 자, PVC, 그 다음에 ABS 수지 등이 이러한 열 가소성 수지에 해당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열 경화성 수지는 액상 또는 분말 형태의 반제품을 경화제를 첨가하거나 또는 가열 가압하여 경화시킴으로써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가열해도 유동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수지를 우리가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 경화성 수지에는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에폭시 수지가 이러한 열 경화성 수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에서 대부분은 열 가소성 수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자, 열 경화성 수지는 11% 정도가 우리가 자동차 수지에서 보면 대부분 열 가소성 수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11% 정도는 열 경화성 수지도 쓰고 있다. 그래서 재활용이 되느냐, 다시 재가열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없느냐에 따라서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는 우리가 결정성 수지, 비결정성 수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결정성 수지에는 범용 수지, 자, 이러한 범용 수지에는 PP라고 하는 폴리프로필렌, 그 다음에 PE라고 하는 폴리에틸렌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자, 엔지니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범용보다 더 강한, 우리가 엔지니어라고 하는 거는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이란 얘기죠. 그래서 범용보다 더 강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수지에는, 자, 범용 엔지니어 플라스틱이 있는데 여기에는 PA, 폴리아미드, 그 다음에 POM, 폴리아세탈, 그 다음에 PBT, 폴리프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그 다음에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자, 이런 수지가 우리가 범용 엔지니어 플라스틱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슈퍼 엔지니어 플라스틱은 이러한 범용 엔지니어 플라스틱보다 슈퍼가 붙었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PBS, 폴리페닐렌 술파이트 이러한 수지들은 우리가 범용 엔지니어 플라스틱보다 더 강한 이러한 성질을 물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슈퍼 엔지니어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결정성 수지에는 범용 수지와 마찬가지로 범용 엔지니어 플라스틱이 있는데, 범용 수지에는 ABS, 그 다음에 PMMA라고 하는 아크릴 수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크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범용 엔지니어 플라스틱에는 범용 엔지니어 플라스틱에는 PC라고 하는 폴리카보네이트, 그 다음에 PPE라고 하는 폴리페닐렌 에스테르라고 하는 이러한 플라스틱이 있고, 그 다음에 슈퍼 엔지니어 플라스틱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용 엔지니어 플라스틱보다 더 강력한 이러한 물성치를 가지고 있는 PES라고 하는 폴리에테르설폰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가소성 수지와 대별되는 열 경화성 수지에는 우리가 폴리우레탄, 그 다음에 페놀 수지, 그 다음에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재활용성이 높은 열 가소성 수지가 주류가 되고 있다. 자, 챕터 1에 보시면 소가로 1에 보시면 자, 우리 책에 재활용성이 높은 열 가소성 수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열 가소성 수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지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열 가소성 수지로서 대부분의 수지는 석유로부터 생성된다. 그래서 석유로부터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하는 이러한 원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 가소성 수지에서 대표적인 폴리프로필렌, 우리가 PP라고 하는데 폴리프로필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P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격이 비교적 싸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반짝반짝한 이런 그 성질이 있어서 우리가 주로 이제 외장재 부분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에 약 100kg의 수지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반 정도가 우리가 PP 수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PP는 폴리프로필렌은 비중이 0.9로서 수지 중에서도 가장 가볍고 가격이 싸고 이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석을 첨가제로 하여 다양한 물성을 얻을 수 있으며 치수 정밀도가 높아지며 강성도 향상된다. 그래서 활석을 우리가 첨가해 줌으로써 다양한 물성을 얻을 수도 있고 치수 정밀도도 높일 수 있고 강성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수지다. 그래서 내 약품성이 높고 물질로서의 안정성이 높고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약점으로는 접착과 도장이 까다로워서 우리가 이제 도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를 우리가 하고 나서 이렇게 도장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폴리프로필렌은 주로 배터리의 하우징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배터리 하우징 케이스죠. 케이스나 그 다음에 차 앞에 범퍼라든가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든가 쿨링 팬이라든가 스티어링 휠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PP 수지가 나와 있는데, 자동차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PP 수지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PP가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동차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절반 정도는 우리가 폴리프로필렌인 PP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폴리에틸렌입니다. 폴리에틸렌은 우리가 PE라고 약자로 자, 쓰고 저밀도 PE는 성형제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며 자, 부드럽고 대단히 용도가 넓은 폴리에틸렌으로 기계 특성이 좋고 신장되기 쉽고 그 다음에 고주파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며 뛰어난 화학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성형성이 좋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중밀도,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저밀도의 PE에 연하고 약하고 또 내열성이 낮은 점을 보완한 경질 재료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폴리에틸렌은 인스트루먼트 패널 내에 에어덕트라든가 트렁크의 트림이라든가 연료 탱크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연료 탱크. 자, 이러한 연료 탱크는 우리가 휘발성이나 이런 연료가 휘발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연료에 이제 증발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렇게 수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료 탱크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폴리에틸렌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인데 우리가 약자로는 PET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테레프탈산과 에틸렌 글리콜을 원료로 삼아 고온, 고진공하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든 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지를 실 형태로 만든 것이 섬유고 그 다음에 필름으로 만든 것이 우리가 예전에 보던 비디오 테이프. 요즘은 이제 비디오 테이프가 거의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CD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DVD나 이런 걸로 이제 지금은 이제 DVD도 거의 안 쓰고 우리가 뭐 파일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본다든가 이런 형태를 주로 쓰거나 아니면 USB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테이프나 CD나 DVD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보시면 비디오 테이프 같은데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평창시킨 것이 이제 페트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유리섬유로 강화함으로써 기계적 강도, 그 다음에 내열성, 그 다음에 치수적 밀도를 높여 헤드라이트의 리플렉터나 리어 와이퍼의 암 부분, 그 다음에 도어 미러의 스테이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염화 비닐 수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PVC라고 주로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PVC 우리 그 하수구나 이런 데 보시면 배관용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걸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료 제조사에서 우리가 비료를 제조하다 보면 나트륨을 비료 회사에서 나트륨을 제조하다 보면 부산물로 염소가 이제 대량의 염소가 나오는데 이러한 염소를 활용해서 만든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용 플라스틱 중에서 생산량이 피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합 조성에 따라서 경질에서 연질까지 제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난연성, 그 다음에 내약품성,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나 자, 가공성이나 내열성, 내충격성 등이 좋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비닐하우스라든가 파이프, 그 다음에 셰시 등의 건축 자재나 아니면 장난감 등에 우리가 폭넓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ABS 수지입니다. 그래서 ABS 수지는 아크릴 니트릴, 그 다음에 부타디엔, 스틸렌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세 가지의 앞자 그러니까 아크릴 니트릴 그 다음에 부타디엔 그 다음에 스틸렌 요 세 자를 우리가 따서 AB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BS라고 하는 안티 브레이크 시스템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수지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ABS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안티 락 브레이크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BS라는 표현을 자동차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ABS에서
자동차에서 ABS 하면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ABS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이라 그래서 공기를 이용한 브레이크 시스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수지 재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ABS 수지는 우리가 아크릴 니트릴, 그 다음에 부타디엔, 스틸렌 요 세 개의 앞자를 따서 만든 것인데, 요 세 가지 성분을 우리가 중합시켜서 만든 수지로서 불투명한 수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S 수지는 가공이 쉽고 내충격성이 크고 내열성이 우수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의 그릴이라든가 아니면 도어 미러의 하우징, 그 다음에 콘솔 박스, 우리 이제 차량 그 운전석 옆에 있는 그런 콘솔 박스 등과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가전이나 OA 기기에 주로 이제 폭넓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아크릴 수지입니다. 우리가 약자로는 PMMA 이렇게 표시하는데, 플라스틱 중에서 비교적 역사가 긴 우리가 수지에 해당되고, 투명하고 내구성이 우수하고 착색도 가능하고 가공이 용이하고,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테일 렌즈라든가 우리가 엠블럼 또는 미터 커버 등과 같은 곳에 사용하거나, 또는 건축물의 착유리, 그 다음에 가전제품, 5개 광고용 간판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크릴 수지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저도 아크릴로 이렇게 잘라서 뭐 상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그 저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습을 했던 것 같은데, 아크릴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지죠. 그래서 이러한 아크릴 수지들의 사용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 보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세계라고 되어 있는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주로 열가소성 수지 중에서 내열성과 강도가 큰 것을 우리가 가리키지만 엄밀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할 때, 자, 플라스틱 중에서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렇게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기계나 이런데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열성이나 강도가 큰 수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장 강도가 49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굽힘 탄성률이 2기가파스칼 이상이고, 내열성, 그러니까 100도씨 이상, 내열성이 100도씨 이상인 것을 우리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폴리아미드,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 그 다음에 폴리아세탈, 그 다음에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그 다음에 폴리프타렌 테레프탈레이트,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폴리아미드, 우리가 이제 PA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폴리아미드의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제품 이름입니다. 나일론이라는 제품인데, 우리가 이러한 나일론이라는 제품이 워낙 유명해서 우리가 폴리아미드를 그냥 나일론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아미드의 원래 제품 중에 하나가 나일론인데, 이 나일론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폴리아미드를 그냥 나일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일론은 일반적으로 폴리아미드는 내식성, 그 다음에 내약품성이 양호하고 내충격성이 우수하나 아미드기가 친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하고 친하다는 얘기죠. 물을 흡수해 가지고 기계적 성질이 떨어지는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폴리아미드는 주로 브레이크의 리저브 탱크라든가 오일 필터 캡이나 자동 변속기의 시프트 네버의 베이스 수지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폴리아미드의 특징하고 주요 용도가 나와 있는데, 폴리아미드는 주로 이제 강인하고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마찰, 마모 등의 특성이 우수하고 전기 특성이나 저온 특성에 우수하고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흡수성이 커서 치수 변화가 크다는 좀 이건 이제 장점이 아니라 약간은 단점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GF 강화 그레이드는
흡수의 영향이 적다. 그 다음에 결정성 폴리머다. 그 다음에 자기 소화성이 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스스로 이렇게 꺼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용도는 자동차나 차량에서는 라디에이터 탱크나 팬 기어, 스패너 등에 주로 사용하고, 전기전자에서는 커넥터나 스위치 부품에, 기타 사출 제품으로는 CC 부품이나 스포츠 용품이나 각종 기계 부품에, 그 다음에 압출로 만들어진 거에는 주로 필름이나 모노필러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자, 폴리카보네이트는 우리가 자, PC라고 이렇게 앞자를 따서 PC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비결정성 열 가소성 수지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가지고 있고, 기계적 특성으로는 우수한 충격 강도와 인장 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넓은 사용 온도로 해서 온도도 100도씨에서 300도씨 범위 내에서 물성이 거의 변화되지 않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택 및 투명성을 보면 광성 투과율이나 굴절률이 높아서 글라스에 유사한 수제감으로 조사기구나 계기류, 각종 용기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치수 정도와 치수 안정성이 보면 안정성 측에서 보면 성형시의 수축과 수분에 의한 치수 변화가 작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전기 특성에서는 최적 고유 저항, 그 다음에 절연 파괴 전압이 높고 넓은 온도 범위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절연 제로로도 우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난연성, 자기 소화성 측면에서는 자기 소화성과 난연성 재료로, 난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불이 잘 안 붙는 성질을 우리가 난연성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방 차원에서 봐보면 이런 난연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난연성 재료로 전기 전자 부품이나 OA 부품, 건자재 용도에 사용되며 자동차의 범퍼나 램프류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폴리아세탈입니다. 폴리아세탈은 자, 약자로 POM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러한 폴리아세탈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호모폴리머와 코폴리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호모폴리머와 코폴리머는 물리적 기계적 성질이 서로 약간은 이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균형 있는 기계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내피로성, 그러니까 피로에 강하다는 얘기죠. 피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재료가 장시간 어떤 반복되는 하중을 계속 받다 보면, 사람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피로감을 느끼는 것처럼 부품들도, 재료들도, 어떠한 기계나 이런 데 사용되는 부품들도 장시간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힘임에도 장시간 오랜 기간에 반복적인 힘을 받게 되면 피로감을 느껴서 나중에 파괴되는데, 이러한 피로감을 잘 견디는 이러한 내피로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마모성, 마모라고 하는 거는 잘 이렇게 긁히고 이렇게 마모되는 이러한 성질인데, 앞에가 내가 붙으면 내마모성, 그러니까 거기에 잘 견딘다는 얘기고, 내약품성, 약품에 잘 견디고, 그 다음에 내크리프성, 크리프성이라고 하는 거는 고온에서의 우리가 어떤 재료들이 상온에서는 강한 재료들도 온도가 올라가면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그 물성치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도 물성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치수 안정성, 내흡수성 등이 우수하고, 따라서 주로 이제 자동차에서는 와이퍼의 기어,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의 드레인 코크, 그 다음에 스티어링 넥 안에 있는 기어라든가 연료 캡의 나사 부분이라든가 도어 핸들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데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호모폴리머의 특성을 봐보면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내피로성, 내크리프성이 우수하고, 마찰이나 마모에 대해서 아까 내마모성이 좋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내약품성, 내열성이 우수하다. 단점으로 보면 적착성이 나쁘고 타기 쉽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나쁘고 성형 수축률이 비교적 크다. 그러니까 성형 후에 봐보면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만들고 나면 이걸 이제 사출을 하든 우리가 압출을 하든 이렇게 온도를 올려서 수지를 가열해 가지고 액체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찍고 나서 굳히게 되는데, 이렇게 굳히는 과정에서 수축률이 높으면 재료가 변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축률이 작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제품을 만들고 나서 변형이 적게 되는데, 수축률이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나면 변형이 이렇게 발생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폴리페닐렌 에테르인데 우리가 PPE라고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솔린에 약하고 내마모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내충격성이나 내열성, 전기 특성, 그 다음에 치수 안정성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내장재로 사용될 때는 스피커의 그릴이나 리어 윈도우 등에 사용되고, 외장재로 우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라디에이터의 그릴이나 휠 커버, 그다음에 허브 캡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인데, 자, 약자로는 PBT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내열성, 내약품성, 내우성, 전기특성, 그 다음에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주로 전장품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에어백의 통전 부품이나 와이퍼 암의 피봇 부분의 수직 커버, 그 다음에 니어 와이퍼의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어 미러의 스테이, 그 다음에 도어럭 하우징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PBT의 특징 및 용도가 나와 있는데, 성형성이 우수하고 내열 노화성에 우수하고 내피로성에 우수하고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전기 특성이 좋고 내우성도 좋고, 그 다음에 우수한 난형 그레이드가 공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열 수성, 그 다음에 내알칼리성이 양호하지 않는 이건 이제 단점에 해당되겠죠. 주로 이제 용도에 보시면 전기전자 제품에서는 커넥터나 단자 같은 거에 주로 사용되고, 자동차 쪽에서는 아우토 핸들이나 배전기 부품이나 범퍼 등에. 자, 기타 공업 부품에는 OA 기기의 냉각팬이나 OA 기구의 키보드, 그 다음에 섬유 용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용도가 넓어진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입니다. 자, 우리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보다 더 우리가 상위란 얘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보다 내열성과 강도가 더 높은 수지를 우리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우리 책에 네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에테르 케톤 해가지고 PEEK라고 되어 있는데, 높은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서 엔진 내부의 실제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ABS 시스템의 오일실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폴리아릴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PAR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투명성, 내충격성, 난연성, 내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램프의 렌즈라든가 리플렉터라든가 퓨즈 커버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페닐렌 설파이트는 PPS로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 쓰고 있는데, 내열성, 그 다음에 강성, 난연성, 전기특성, 그 다음에 치수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커넥터라든가 센서류, 그 다음에 퓨즈 케이스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액정 폴리머가 있는데 LCP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나 내열성, 고강성, 치수 안정성이 좋아서 커넥터 케이스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자, 이러한 수지를 우리가 만드는 성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형 플라스틱을 우리가 제품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을 제품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는 제가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압축 성형입니다. 압축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금형이라고 하는 금속으로 만든 틀에다가 플라스틱을 넣고 프레스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그러니까 성형 재료를 금형의 빈 공간에 넣고 열을 가한 후에 높은 압력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찍어내는 형태의 이러한 가공 방법을 우리가 압축 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제조 공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사출 성형입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열 가소성 수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열 경화성 수지도 성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매우 작은 것부터 큰 무게를 갖는 것까지 우리가 폭넓게 성형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사출하여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능률을 높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가전제품이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제품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사출 성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출 성형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기 호퍼라고 하는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에 우리가 원료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안에 스크루가 있는데, 스크루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원료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공급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히터가 가열을 해줍니다. 그러면 원료가 여기 녹으면 앞에 이제 금형 부분이 있는데 금형에다가 이렇게 고압으로 분사를 해줘 가지고 이 금형의 형태에 맞는 제품을 이렇게 찍어내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고압으로 이렇게 찍어내기 때문에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뭐 수초에서 수십 초 내면 제품 하나씩 이렇게 나오고, 이 금형에 보면 캐비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똑같은 제품이 한 번 찍을 때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요 개수를 우리가 캐비티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페트병의 병 뚜껑이나 이런 것들은 제품이 쬐깐하기 때문에 한 금형에 캐비티를 뭐 10개, 20개, 30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금형이 이렇게 닫혔다가 열릴 때 한 번 찍어낼 수 있는 게, 이 캐비티가 20개면 20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찍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출 성형이 플라스틱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데 아주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일반적인 우리 제품을 찍어내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사출 성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사출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출 성형입니다. 압출 성형은 압출기에서 연화한 열 가소성 수지를 압출시켜서 다이의 구멍 모양과 같은 단면을 갖고 있는 동일 단면을 가지는 파이프라든가 시트라든가 피복 전선 등과 같은 제품을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가공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루 안에 원료를 똑같이 넣고, 아까 호퍼에다가 이렇게 넣고, 아까는 이제 금형에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에 보면 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보면 구멍의 형태에 따라서 이걸 쭉 밀어내면서 우리가 이제 냉각시켜 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쭉 찍어내고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잘라내게 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형태. 그래서 주로 이제 파이프라든가 일정한 단면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든가 시트라든가 피복 전선 같이 우리가 똑같은 단면을 가지고 있는 걸 연속으로 이렇게 제조하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로우 성형이라는 겁니다. 우리 페트병 같이, 자, 압출과 사출 성형을 병용하는 것으로서 우선 길이가 짧고 가는, 자, 여기 길이가 짧고 가는 요거를 우리가 페리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페리손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요. 이렇게 압출 성형기에서 이렇게 페리손을 만들고 나서 이 페리손을 우리가 이러한 금형 안에 넣고 가열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공기를 불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풀어져 가지고 그 금형의 틀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페트병 같이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공기를 불어 넣어서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블로우 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출과 사출 성형을 병행한 것으로서 우선 길이가 짧고 가는 관상의 페리슨을 먼저 만들고 나서 이 중간 제품의 제품인 관상의 성형품을 다이 속에 넣고 가열한 후에 그 속에 공기를 불어넣어 속이 빈 제품을 만드는 성형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 이걸 우리가 블로우 성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압축 성형, 그 다음에 사출 성형, 그 다음에 압축, 사출, 압출, 그 다음에 블로우 성형,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는 방법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고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무는 일반적으로 천연 직물에서 얻어지는 천연 고무하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합성 고무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천연 고무는 생고무에 유황을 섞어 가열하면 아주 강한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쭉 늘리면 늘어났다가 힘을 제거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러한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생고무에 유황을 섞어서 가열하게 되면 이러한 탄성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이걸 이러한 탄성이 부과되고 열에 안정된 가류 고무가 이렇게 발견되면서 이러한 천연 고무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 고무는 천연 고무의 건유를 통해서 액상으로 분해한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분을 찾아내고, 이러한 성분에다가 우리가 가열 중합하면 고무 형태로 변하는 것을 발견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합성 고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고무의 특징과 사용 예가 나와 있는데, 자, 천연 고무는 우리가 NR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소플렌 고무는 IR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천연 고무는 우리가 엔진의 마운트, 그러니까 안정된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진을 우리가 마운팅 하는데 주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고비틀링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부시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틸 고무는 우리가 IIR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 쓰고 있는데, 타이어 튜브와 튜브니스 타이어의 이너 라이너 등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공기 투과율이 우리가 천연 고무의 약 10분의 1 정도로 아주 작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투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튜브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틸렌 부타디엔 고무는 SBR로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 타이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전체 고무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트릴 고무는 NBR로 우리가 기호로 쓰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연료 호스나 그 다음에 진공 호스, 오일 호스 등에 주로 사용합니다. 자, 이러한 니트릴 고무는 우리가 내유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름에 잘 견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료 호스, 진공 호스, 오일 호스 등에 주로 사용하고, 클로로프렌 고무는 CR로 이렇게 표기하는데, 라디에이터의 호스라든가 히터 호스, 연료 호스 등에 주로 사용합니다. 자, 클로로프렌 고무는 주로 이제 내약품성, 그 다음에 내열성, 내유성, 내한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호스류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6번째로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입니다. 우리가 EPM, 그 다음에 EPDM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주로 EPM은 PP 범퍼 등에 주로 사용합니다. 내충격성이 좋기 때문에 PP 범퍼에 사용하고, EPDM은 우리가 내한성, 용재성, 내양품성 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라디에이터의 호스라든가 히터 호스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크릴 고무는 ACM으로 우리가 표시하는데, 오일 실이라든가 오링, 그 다음에 호스 등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크릴 고무는 주로 내열성, 내유성,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소 고무는 FKM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내열성, 내유성, 내우성, 내약품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오링이라든가 오일실, 그 다음에 가스킷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고무는 우리가 Q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주로 이제 내한성이나 내열성이 좋기 때문에 크랭크 샤프트의 니어 오일실이나 로터리 엔진의 사이드실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에피크롤 히드린 고무는 CO, ECO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내유성이나 내열 노화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연료계라든가 윤활유계, 그 다음에 흡배기계 호스나 튜브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레탄 고무는 AU나 EU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범퍼에 댐퍼에 범프 러버나 내유 부시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고 내마모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무의 제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무는 금속에 비해서 부드럽고 크게 변형시킬 수 있으며, 자, 어떠한 변형을 가했다가 힘을 다시 제거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이걸 우리가 탄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탄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고무인 천연 고무 또는 합성 고무에 가류제 등의 배합약품을 균일하게 섞고 혼합해 성형하고 나서 고온, 그러니까 150도에서 200도씨로 가열해서 고무 분자 사이를 가교함으로써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고무의 제조 공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됐고, 우리가 성형 공정에서 유황을 첨가하는 가류 이러한 공정을 이렇게 거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형을 하고 가루를 해서 고무 제품을 이렇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라스, 우리가 이제 유리라고 하죠. 유리 글라스는 우리가 글라스의 특징은 투명하고 상처가 잘 나지 않고 열을 가하면 자유롭게 성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 유리라고 하는 것은 충격에 약하고 쉽게 파손되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이러한 유리는 우리가 합판 글라스나 기능이 내장된 글라스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동차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합판 글라스라고 하는 거는 두께가 2mm 정도의 생 글라스, 그러니까 생판 글라스, 일반적인 글라스 두 장 사이에 어, PVB라고 하는 수지를 끼워 넣고 이렇게 압착한 이러한 유리를 우리가 안전 유리를 우리가 합판 글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와 유리 사이에 우리가 PVB라고 하는 이러한 수지를 넣어가지고 압착을 함으로써 깨질 때 우리가 파편이 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든 이러한 안전 유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도와 시인성이 뛰어나고 깨졌을 때 파편이 비산되지 않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의 앞유리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차가 이렇게 부딪혀서 앞유리가 부딪히면 대부분 이제 뭐 충격을 가하게 되면 앞유리가 깨지는데, 깨질 때 그 파편들이 그 승객이나 운전자에 이렇게 비산되면 얼굴에 꽂히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산되지 않게끔 만들어진 우리가 글라스가 합판 글라스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앞유리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강화 유리는 생판 유리보다 강도가 3배에서 5배 정도 강한 유리를 우리가 강화 유리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두께는 주로 3.1mm짜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밖에의 이러한 그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리를 더 이렇게 두꺼운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숙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4mm를 한다든가,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게 엔진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좀 5mm 이상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화 유리는 주로 이제 옆 측면에 있는 사이드 글라스나 뒤에 유리, 니어 글라스 등에 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라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라믹은 우리가 이제 도자기나 요업에 생산되는 제품을 총칭해서 우리가 세라믹이라고 하죠. 그래서 편의적으로는 우리가 올드 세라믹과 파인 세라믹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세라믹류와 이렇게 이제 파인이라고 하는 미세한 우리가 세라믹,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세라믹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하는데, 주로 올드 세라믹이라고 하는 거는 점토나 규사 등을 원료로 해서 우리가 만드는 여러분들 기와장 같은 거 있죠. 연화라고 하는 기와장이나 도자기라든가 글라스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파인 세라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뉴 세라믹, 그 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세라믹 또는 엔지니어링 세라믹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용 세라믹은 우리가 내열, 내마모성, 내식성 등의 기계적 특성을 이렇게 올린, 이러한 특성을 더 끌어올린 이러한 세라믹을 구조용 세라믹 이렇게 얘기하고, 기능용 세라믹은 우리가 전기적 특성이나 공학적인 특성을 이렇게 올려 살린 것을 우리가 기능용 세라믹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라믹의 취약성과 특이한 특성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자, 용도별로 파인 세라믹에 보시면 이제 절연체라든가 주로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도전체, 기계부품, 자성체, 유전체, 뭐 앞전체, 광학용 부품, 그 다음에 생물 부자재 이런 것들에 이제 주로 이렇게 쭉 사용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자동차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걸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스파크 플러그죠. 점화 플러그인데, 점화 플러그의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절연성을 높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세라믹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